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트비입니다. 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4개월간 월급의 30%를 국가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번 달부터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총리, 장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급여 중 30%를 국고에 반납한 후에 코로나19 관련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달린 베스트 댓글이 국회는 뭐하나 였습니다. 그 밑에 달린 글에도 국회의원의 월급은 100% 반납해라. 일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월급이야. 아니 국회의원들 하라고요. 대통령은 더 줘. 라고 댓글을 달아준 분도 계시네요.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보가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국난을 극복하는 모습과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 정권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보수가 집권했던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우리 사회에 어떤 정치인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지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만에서 마스크 공급제를 시행하니까 왜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못하냐고 난리를 치더니 며칠 후에 우리 정부가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하자마자 공산주의 배급제냐고 난리를 치는 미통당을 보면 그저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까고 보자는 심보 아니겠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도 좋으니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국민들의 생활은 팍팍해질 게 뻔하고 그런 정치 집단이 다시 정권이라도 잡는 날에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승만이 한강다리 끊고 도망갔던 것처럼 국민들은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칠 정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깨어있는 시민분들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해외문화 홍보원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며칠 사이에 100만 뷰를 훨씬 넘기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네티즌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배층에게 끊임없이 수탈을 당하면서도 외세가 침략해 올 때는 누구보다 먼저 도망치를 치던 지배계층 대신 민초들, 우리 백성들이 나라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가까이는 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태안 원유 유출 사고 때 전국에서 달려와 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당시에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100년은 걸릴 거라는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10년도 안 돼서 다시 새들이 날아들고 어업을 이어갈 수 있는 깨끗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원유 유출 대책회의에서 돈 얘기하는 주무장관을 앞에 두고 돈 얘기는 나중 문제고 얼마가 들든 피해를 최소화해서 반드시 막으라는 말씀을 하실 만큼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해외문화 홍보원이 만든 참 이상한 나라라는 영상에서는 국난을 겪을수록 더 똘똘 뭉치고 희생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든 정부든 어려운 일을 겪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봐야 제대로 된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난을 겪을 때 왕이나 귀족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정부가 도망가고 국민이 나라를 지켜낼 때는 그저 어려움을 겨우겨우 막아내는 정도였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합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최고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걸 김대중 정부 때 IMF 구제금융을 4년 만에 조기 상환했던 일과 노무현 정부 때 태양기름 유출 사건을 단기간 안에 극복해냈던 걸 떠올려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발벗고 나선다면 언제나 서로 돕고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킬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온 외신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을 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급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급여까지 일부 반납하겠다고 하니 안 그래도 어려움을 꾹 참아가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혹시 와우라는 게임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도 그 게임 자체는 잘 모르지만 오염된 피 사건이라는 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존재하는 게임 안에서 버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게 됐다는 건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심리학자나 임상병리학자들이 게임을 만든 회사에 당시의 서버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전염병이 도니까 어떤 사람들은 치유 스킬로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민병대를 구성해서 병에 걸린 사람이 대도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직 행동을 하는 집단들이 나타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혼자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키기 위해서 대도시로 무작정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문화홍보원이 제작한 참 이상한 나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거기는 국가적 어려움을 맞아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남을 돕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다른 유저들을 치료해주고 민병대를 구성해서 경비를 서주던 사람들이 현실에 나타나면 저런 모습인 거죠. 반면에 석기역에서 무빙워크에 일부러 침을 바르던 사람을 누군가 신고해서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코로나19 감염자는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병을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현실 세계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지금 이게 분명한 찬스니까 잘 관리만 하면 된다던 미통당 의원들의 사담이 돌발 영상에 잡혔던 일도 있는데 그냥 딱 이런 유형인 거죠. 반면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저 묵묵히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 본성을 한정된 공간에서 단시간 안에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 심리학자나 병리학자들이 이 사건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요.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고 싶은 그 사람에게 4월 15일 투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 결론이 늘 투표인데요. 총선은 4년간의 농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승전 투표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라이브 방송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세팅이 어느 정도 되면 날짜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